안녕하세요. 포천뉴스TV 고정숙 기자입니다. 포천시청 간부공무원 P씨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전철역 예정지 토지를 매입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형을 확정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포천뉴스TV에서는 매도인분과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요, 3개월만 늦게 명의전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대. 그러니까 2020년도죠. 2020년도에 같이 붙어있는 물건을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주었는데, 이게 바깥에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 있는 토지라서 맹지예요. 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를 양쪽에 진로가 다 막혔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 번 만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니까 네가 이걸 사서 땅을 붙여서 네가 가지고 있으면 뭐 임대료도 나오니까 임대료 가지고 충분히 은행 이자 내고 남으니까 네가 해라 라고 해서 제가 건의에 의해서 걔가 땅을 매입했는데, 누군가가 이거를 신고를 했다고 들었어요. 같은 공무원이라고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진구도 빨랐고, 뭐 시청 가면 사실 일은 참 잘했잖아요, 유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마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더라고. 그런저런 이유로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고발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발에 의해서 이미 이렇게 딱 고발을 하니까 답이 정해져 있더라고. 저도 조사 다 받아보니까 공무원이 은행 대출이만큼 받아가지고 샀어? 라고 벌써 씌워놓은 거야, 이거를 완전히 유죄로 하고. 우리 서로 의형제를 맺고 있는 아주 친한 친형제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공무원이다라고 해서 그 뭐 투기로 몰아가서 지금 1년 하고 3개월 이상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안 된 거예요. 제가 법원에 가서 1심 때도 마찬가지고 2심 때도 제가 정확히 서류 다 준비해서 다 증언했습니다. 현장 한번 나와보시라고. 내가 현장을 나와보면 이 마트 부지는 제3자를 할 수가 없다. 응? 아니, 진로가 없는 땅을 누가 사느냐. 그래서 저쪽 진로를 가지고 여러 번 많이 건의했어요. 그래서 형이 동생한테 건의해서 이렇게 서로 매매가 됐는데, 그 건으로 구속이 되고, 더 심한 것은 재산 몰수액인가?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3년 징역살이도 억울한데 이 재산을 다 몰수한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싶고 너무 안타까워요. 처음에 그 LH 사태 때문에 이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정작 그 LH 사태 때 그 구속된 그 공무원들 3명 다 무죄 석방됐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다 힘없는 이거 지방 공무원만 지금 잡아놓았고, 그 당시 여론이 그렇게 몰아갔거든. 사실 이걸 어떻게 투기를 보냐고. 자기 땅이 있는데 붙여서 또 자기가 퇴직 후에 이거를 마트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걸 투기를 몰아가면 말이 안 되잖아. 정작 그 LH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신도시를 개발하면 아무도 그 위치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안에 미리 다 땅을 샀어. 근데 이거는 무죄 판결에서 다 석방해주고, 이건 뭐 증거도 다 충분하고 끝까지 투기를 몰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96%의 부채를 부담하면서까지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거는 사실 자기 재산이 있어. 그래서 이 당시 자기 지금 재산을 다 정리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충분하게 은행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걔 땅도 많이 있고, 그래서 모든 걸 필요한 걸 다 팔아서 여기다 올인해서 자기는 퇴직 후에 이 마트를 직접 운영하면서 하려고. 근데 저쪽에 잘못 팔면 제 입구가 막혀요. 괜히 섣불리 잘못 팔면 저쪽 진로가 막히면 이쪽 땅은 제가 완전히 망하잖아. 이 넓은 주차장을 같이 서로 공유하고 쓰고 평생 우리는 이거 안 판다. 그러니까 둘이 그 약속을 철저하게 하고 다 해서 이걸 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이게 만약에 제3자가 들어봐요? 그럼 저쪽 땅보다 이쪽 땅이 훨씬 제가 많았거든? 그렇죠. 예.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주 지인로가 저쪽이에요. 저쪽이 4거리니까. 그래서 선택해서 이게 줬던 건데, 사실 그때는 굉장히 좋아했거든? 이 마트 사고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걔 눈 오면요, 새벽 4시에 나와서 지가 다 눈치가 됐어요. 투기는 내가 샀다가 비싸게 금방 되파는 게 투기잖아.
왜 자금난이 허덕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이제 그 조사 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제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그냥 인터뷰 때 말 안 했는데 2015년 그 무렵에 제가 거의 죽을 뻔했어요. 뇌출혈로 제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랬거든. 왜냐면 이 뇌에 완전히 피가 다 고여가지고 그렇게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한 3년 동안 수술을, 크고 작은 수술을 한 6번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생각한 게 뭐냐면, 이대로 내가 가면 제 부동산이 은행 그 부채가 없이 오로지 다 순수하게 제 것 같으면 제가 죽어도 가족들한테 큰 부담이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다 은행 돈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딱 병원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들도 다 부도나겠다, 공중분해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한 게, 부동산 줄이자. 사실 저도 의욕적으로 일을 하면서 이 주변을 다 매입해가지고 여기서 서울의 가장 큰 건물 종합 그 타워를 만들려고 제가 계획을 했었다가 자꾸 아파지고 그런 바람에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제는 내 건강이 시보니까 이거 2개 다 정리하니까 어깨가 얼마나 가벼운지. 내가 만약 잘못되면 가족들만 그지 되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씩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요, 우리가 명예이전을 10월 1일 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2월 11일 날이 공청이었어. 3개월만 늦게 명의전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대. 이게 정말 자기가 투기라 생각했고 뭐가 문제가 됐으면 공청회 이후로 아마 명의전을 했겠죠. 근데 그 당시 그러면 전혀 의심 안 했거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거든. 변호사 법률 자문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인데 이게 좀 물어봤나 봐. 그러니까 다 검토해보고 이상이 없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거 믿고 3개월만 있다가 할 거를 괜히 그때 했다니까. 이게 지나가 보니까 그 3개월 상간에 어느 한 가정과 한 사람의 인생이 거의 망가졌잖아요. 공무원이 그렇게 되면, 유죄를 받으면 퇴직금도 없이 그냥 불명예 퇴직하잖아요. 그럼 한 가정이 지금 풍식 박살났거든. 그 지금 와이프도 휴직기를 한 상태에서 좀 쉬면서 계속 이 일에 매달리고 있고. 그렇죠. 어떤 그 한 가지 때문에 진짜 한 가정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더 변하고 제수씨 막 봐도 막 그래요.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저 때문에 저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구속까지 되는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제가 제 부동산을 여러 번 권유해서 이렇게 매매했는데 그 건으로 구속이 됐잖아요. 또 재산 몰수형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제가 형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살기 힘들 정도에 지금 아주. 제가 알기로 포천시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입니다. 2년 전에 대통령 훈장도 받았고, 제가 그동안 뭐 형제로서 지내서가 아니라 업무적으로 볼 때도 정말 민원 처리 잘해줬고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인데, 이 부동산 매매로 인해서 그 불명예를 떠안고 지금 구속돼 있어요. 정확한 진실을 알면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투기를 하거나 이런 그 구속될 만한 사유가 없는 정말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부정 또는 뭐 투기로 몰아가서 정말 안타깝고, 제가 국세청, 검찰청 다 조사를 받으면서 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설명했지만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말로 억울하게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면 마지막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데, 정말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그동안에 설명했던 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져서 무고함을 밝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